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고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몸이 좀 괜찮아 보이시는데 어제 백신을 맞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제가 백신 맞은 이야기가 네.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밤을 잘 보내고 오늘 작전 리포트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못 만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또 건강에 찾아와 주셨으니까 오늘 이번 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포트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는 리포트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트렌드 ESG라는 주제로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글로비스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ESG 경영 지금 앞으로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글로비스 ESG 경영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ESG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강조를 드리기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건강한 기업, 그리고 이 우상향 추세를 꺾지 않고 그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라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이 기업에는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만한 기업들이 가시적, 현 구간에서도 보이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ESG 평가 기준들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는 것도 기업을 필터링할 때에 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SG란 반복을 해보면요, 환경과 그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배 구조가 우수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ESG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에는 SRI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할까요? 이 부분과는 유사한 개념들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책임 투자보다는 ESG는 수익률, 경제적 가치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ESG는 단순히 환경과 사회에 조금 더 좋은 기업이 무엇일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ESG 투자 규모가 12년도 13조 2천억 달러에서 18년도까지 30조 7천억 달러, 여전히 우상향 추세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는 이 ESG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집중해 가고 있고 거기에 맞춘 법안이나 규정들도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ESG 올해 1월 기업 공시제도 종합개선 방안 발표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해서 보고서까지 출고가 되고 있고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적으로 내라라고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시행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국내에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ESG에 대해서 환경하면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사회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고 더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S,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법률안, 다중대표소송제라고 하죠.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손해를 유발시켰을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들이 처벌 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오너나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은 독립적인 부분들을 조금 선출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ESG와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ESG와 삼성전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ESG 경영은 본격화되고 있고요. 생산 부문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감, 탄소 절감, 폐기물 절감,
그리고 리사이클링, 재활용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제품 부분에 있어서도 유해 물질을 최소화한 친환경 제품 생산,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 절약 기술이 탑재된 여러 가지 가전들,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이 제품 부분에서 ESG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는 협력사회의 상생 프로젝트, 노동 근무 환경 개선 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ESG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결국엔 반도체를 공급받는 빅테크 기업들이 ESG 평가 점수가 높은 파운드리 업체들의 반도체를 또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조금 더 많이 선호하고 앞으로는 공급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테크 기업들은 RE100이라는 기준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는 캠페인이죠. 애플, 구글, 페이스북들도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대만의 TSMC와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 RE100이라는 기준에 충족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ESG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고 불산 재활용 공정을 개발했고 진행 중이다. 그리고 1회 투입분의 80%까지 불산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도 자원화시켜서 삼성전자도 이 RE100을 선언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ESG 투자 포인트를 이제는 반도체와 그리고 탄소 절감을 연결시켜서 집중해 보시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팡 중심의 빅테크 기업들이 탄소 절감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이 기업들이 앞으로 반도체를 수급받을 때, 공급받을 때 탄소 절감에 좋은 반도체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전력, 고효율, 그리고 저비용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하나 반도체에서도 중요하게 키워드로 앞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ESG에 대한 기준들이 당장의 내 계좌에 유효한 돈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4번째로 추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탄소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도 더욱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꾸준히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와 ESG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전히 철강 산업과 발전 산업에 있어서 탄소 배출은 1위를 산업 부문 중에 1위를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업 그중에서도 발전과 에너지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위였고요. 그 이어서 철강 산업이 2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엔 에너지를 친환경, 전기를 친환경으로 개발을 한다면 에너지 비용 단가가 높아지고요.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로 철강을 만드는데, 철강 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바꾸면 결국에 철강 단가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으로 비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실가스 여전히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제적 비용과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1위 포스코, 7위 현대제철은 이 철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철강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이 높아진 이익들을 이 탄소 절감에 대한 부분들로 재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포스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추세선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포스코를 먼저 본다면 포스코 추세선과 조금 새로운 추세선과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추세의 하단부와 맞춰져 있고 경기 민감주들이 현재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 관계들도 있죠. 미 증시와 조금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조금 쉬어가는 부분이지만 상수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 코로나 종식, 경기 회복, 결국 우리가
상수, 지수 우상향이 어제 미증시에서 나왔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도 잠시 쉬어갈 뿐 우상향 추세는 깨지 않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도 사상 첫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연동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린 인프라, ESG 산업 투자, 건설 기계, 대규모 건설, 그 모든 것들의 1차 산업재는 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포스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지배구조가 우리나라는 조금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약한 부분이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10대 기업 중에 유일하게 순환 출자 고리를 아직 깨지 못한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여러 가지 지배구조 시나리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을 하는 것,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인적 분할 후 지주사 전환을 하는 것,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인적 분할,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 전환. 그중에서 현대모비스의 인적 분할이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좀 보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를 제가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의선 회장이 소유한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도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정의선 회장의 소유 자산 가치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내적으로는 여전히 실적뿐만 아니라 물류, 해운, 유통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업 내적의 영업 성과 그리고 향후 기업의 전망도 밝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ESG를 삼성전자, 반도체와 탄소, 그리고 철강과 탄소, 포스코, 그리고 지배구조와 현대차그룹, 그중에서 현대글로비스 일주일 동안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들 한 번씩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투자할 때 ESG도 평가 기준에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하고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ESG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